안녕하세요. 딸천재를 만든 5팀 오일남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일남 팀은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직군별로 기획, 프로그래밍, 개발 PM, 사업 PM,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는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 게임인 딸천재 소개부터 앞으로의 일정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 소개 및 설명입니다. 먼저 딸천재 홍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딸천재는 쏟아지는 마물과의 디펜스 중 귀여운 딸의 연락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운빨 랜덤 타워 디펜스입니다. 플랫폼은 모바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9:16의 세로 화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게임의 특징으로는 딸과 아빠의 관계를 게임으로 표현했다는 것과 그것을 딸의 연락으로 구현했고 새로운 전략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딸의 연락뿐만 아니라 게임 내의 필살기라는 시스템도 전략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게임과 아이디어 중 딸천재라는 컨셉을 선택한 이유는 게임의 메인 타겟층과 마케팅을 고려하였을 때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하고 재밌어하는 밈을 사용하여 기획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딸천재의 메인 타겟은 밈에서 시작된 게임 컨셉인 만큼 디펜스 장르 시장 분석에 따른 근거와 유튜브 및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20대 남성 유저를 메인 타겟층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딸천재를 선택한 이유와 같이 딸천재의 장르를 랜덤 타워 디펜스로 설정한 이유는 첫 번째, 아빠의 직업은 헌터로 스토리 내 마물들을 처리하고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와 같이 스토리적 장치로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딸천재의 유저는 전투 중에도 계속 오는 딸의 연락으로 인해 딸이 귀찮지만 선택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귀찮음을 디펜스로 표현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 개발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획의 핵심 요소는 계단 형태의 난이도 배분으로 유저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고 시스템 학습에 대한 성취감 부여라는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난이도마다 유저가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초반 구간에서는 유저가 게임의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중반 구간부터는 유저가 게임 시스템을 활용하며 클리어에 빠져드는 구간을 기획함으로써 클리어했을 때의 짜릿한 쾌감을 제공할 수 있게 난이도를 배분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저희 딸천재가 추구하는 기획 의도에 따라 게임의 PLC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
첫 판의 엔딩까지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간중간 유저에게 성장 체감을 주고 엔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장치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저희 게임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중간 발표 이후 추가된 컨텐츠 중 기획의 핵심 요소인 모집과 영웅 도감입니다. 단순 전투만으로는 부족한 딸천재의 PLC 증가와 부족한 성장 체감의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타 게임과의 차별성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게임에서도 흔히 보이는 분열하는 진부한 컨셉을 게임 내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 지겹지 않도록 구성하였으며 아기자기한 2D 도트 그래픽과 다양한 사운드, 기존 랜덤 타워 디펜스와 다른 전투 방식,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필살기와 게임의 컨셉을 활용해 딸과의 커넥션이 있는 랜덤 타워 디펜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딸천재의 메인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이브마다 마물이 등장하고 이동 경로에 따라 마물이 이동하고 마물을 처치해 얻은 루비로 영웅을 소환합니다. 딸천재의 게임 규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마물이 100마리를 넘지 않거나 제한 시간 내에 보스를 잡아야 합니다. 2. 전투 도중 딸의 연락에 답장을 해 버프를 얻거나 재화를 획득합니다. 3.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재화로 영웅을 모집하여 영웅을 강화합니다. 저희 딸천재 콘텐츠 중 홈 화면에 대한 UI와 배치 관련 문서를 기획하였고 게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가시성 높게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른쪽과 같이 구현되었습니다. 모집 콘텐츠는 영웅을 강화할 수 있는 강화 주문서를 획득하기 위한 콘텐츠로 기획했습니다. UI 기획서, 모집 화면 배치, 확률 출력, 애니메이션 관련 문서를 기획하였고 구현된 모집 화면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강화 콘텐츠는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게임의 진행이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강화 주문서를 사용하여 영웅의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영웅의 도감과 같은 기능도 할 수 있게 기획하였고 UI 기획서 및 관련 자료를 기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른쪽과 같이 구현되었습니다. 영웅 능력치 강화의 수치량은 강화 기획서 및 강화 수치 관련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정하였고 UI 기획서를 통해 오른쪽과 같이 강화 수치까지 적용되어 강화 콘텐츠가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마케팅 전략입니다. 게임의 BM은 게임 컨텐츠의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딸천재가 추구하는 재미와 유저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딸천재는 계단 형태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25웨이브와 보스전마다 허들이 등장해 유저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고 영웅 강화를 통해 이 허들을 내 힘으로 클리어했다와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BM은 유저의 게임 플레이 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랜덤 타워 디펜스로서 딸천재의 플레이 목적은 더 많은 웨이브를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저는 허들을 만나지만 영웅 강화를 통해 허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딸천재의 가치와 플레이 목적에 따라 유저의 심리를 파악하고 어떤 가치를 팔 것인가를 설정했습니다. 재화의 종류와 흐름을 통해 유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구간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동일한 장르 또는 캐주얼 모바일 게임 6종 분석 결과 딸천재의 타겟층은 실력품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40%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월 지출 비용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15,000원이지만 딸천재의 PAC를 고려하면 15,000원은 비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이너한 캐주얼 게임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는데도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점을 확인해 이를 가격 설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과금은 유저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천재의 타겟층은 실용품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삼각김밥을 살까? 현황 패키지를 살까? 식의 계산을 통해 구매를 결정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딸천재의 타겟 유저층이 편의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품목인 삼각김밥, 도시락 등의 가격을 참고해 주요 BM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딸천재 마케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팀 오일남은 초기 기획부터 마케팅을 고려해 약 260만 구독자 채널에서 파생된 딸천재라는 미모로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 검색량이 저조했고 단어에 대한 리브랜딩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첫 번째 목표는 딸천재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도 컨셉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둘째는 딸이 없는 20대 남성도 딸천재라는 밈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이 밈으로 만든 게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의 타겟인 20대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딸천재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딸천재라는 단어의 파생지인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의 주 이용자인 20대 남성이 많은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가지 방법을 사용해 실제 유입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첫째, 딸천재 단어의 파생지인 게시판에서 꾸준히 게시글을 올리며 쌓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런칭 전에 유입을 위한 마케팅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유저 참여형 이벤트로 게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도 리텐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게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첫 허들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도록 보상 재화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슈 발생과 대처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기획 발표회에서의 이슈로 딸천재의 딸 게이지 시스템에 관한 이슈입니다. 초기 기획 때는 딸의 게이지를 디메리트적인 요소로만 기획했었으나 유저에게 불쾌 또는 노잼의 요소로 다가갈 것이라는 피드백을 받아 기획 변경 및 지속적인 QA 과정을 통해 유저의 불쾌한 경험을 최소화하기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간 발표에서의 이슈로 개발 진행도가 매우 더뎠던 이슈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제작한 PPT 자료와 프로토타입에서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느낄 수 없고 개발을 치고 나가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조치는 팀원별 특 장점을 살려 WBS 재작성, QA, 아트 등 담당자 배정을 통해 업무에 병목 현상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협업 도구 사용을 통한 팀원 간 최신 작업물을 공유했습니다. 기획, 개발, 개발 PM, 사업 PM 등 다양한 직군들의 작업물의 근황을 바로바로 공유하며 어떤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지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조치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세 번째 조치 일정은 개발 일정 간소화 및 중간 발표 이후 지속적인 퀄리티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선 두 가지와 해당 조치로 인해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어서 퀄리티업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1차 FGT에서의 이슈로
게임 컨셉에 관한 이슈입니다.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몬스터를 잡고 난이도가 오르는 경험이 딸과 어떤 관련이 있죠? 와 같은 피드백을 받았고, 이에 따라 딸과의 커넥션을 강화한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투에선 기존보다 딸과의 연락을 더욱 자주 할 수 있게 변경했고, 모집과 튜토리얼에서는 딸을 출연시켰습니다. 아빠와 딸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유저에게 딸의 이미지와 중요도를 각인시켰고, 스토리의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마물과 딸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1차 FGT에서의 이슈로 게임 난이도에 관한 이슈입니다.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슈는 팀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레퍼런스 작품을 분석하여 근거에 맞게 마물의 HP 및 영웅의 공격력을 설정하였고, 기획 의도와 맞게 설정한 난이도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세한 수치는 정해진 틀 안에서 내부적으로 직접 QA를 진행하면서 조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2차 FGT에서의 이슈로 UI에 관한 이슈입니다. 팝업이 불필요하게 뜨거나 UI가 겹쳐 플레이에 불편을 준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UI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웨이브 알림이 다른 UI와 겹쳐져서 웨이브 알림을 삭제, 보유 마물이 많아 경고 팝업이 뜰 때, 마물이 소환될 때마다 팝업이 출력되는 버그 발생은 최초 1회만 뜨도록 변경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슈는 2차 FGT에서의 이슈로 UX에 관한 이슈입니다. 게임의 설명이 부족하여 유저가 처음 플레이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피드백을 받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튜토리얼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개발에서의 이슈입니다. 개발, 내부 테스트 및 FGT 설문 과정 중에 버그가 발견되었고, 해당 버그에 대해 취합 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챕터별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버그 이슈를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일정에 맞춰 달려왔고 7주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7주차 일정에는 최종 발표, 구글 스토어 어플 배포, 상점 개발 추가, 밸런스에 따른 수치 조정, QA 테스트 및 버그 수정이 있으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8주차 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주차 일정에는 QA 테스트 및 버그 수정, 유저 참여 이벤트 실시, 사전 예약 보상 지급,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업로드 및 확인, 홍보용 SNS 계정 업로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딸 천재를 만든 오일남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